사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꽤 훌륭한 건데요. 애플이 너무 높은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이번 주는 애플 위크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애플이 특별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요즘 보는 눈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한 기업의 장점으로는 성에 안 차시잖아요. 기업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이 주식을 사지.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하락장에는 손이 잘 안 가죠. 하락장에 와봐야지 내가 진짜 남겨야 되는 주식, 그리고 내가 정말 사모을 만한 그런 기업, 이런 것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때라야지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마음이 편안한지,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지, 그런 것들이 더 정말 또렷하게 막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정말 좀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애플인데요. 그럼 애플은 뭐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지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수직 계열화에서 오는 운영의 효율성 때문이에요. 애플은 폐쇄적이고 되게 닫혀있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애플의 생태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iOS랑 macOS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아이폰이랑 맥북이랑 애플워치 같은 그런 하드웨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애플 TV 같은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제조의 경우에는 여기 애플에서는 보통 외주를 주기는 하는데 이게 애플만을 위한 최적화된 공장이어가지고요. 이것도 일련의 애플의 생태계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생태계를 쭉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조까지 하나의 생태계가 딱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고객과 서비스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꽁꽁 묶어두고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컴퓨터에서는 예전에 부트캠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체제를 윈도우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것도 안 돼요. 맥 컴퓨터가 독자적으로 프로세싱하는 그런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유명한 M1이거든요. 이 칩을 탑재한 컴퓨터는 그렇게 이제 윈도우로 바꿔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애플 기기를 쓰시려면 안드로이드랑 윈도우 같은 것들을 다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플은 그러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걸까요? 아니, 자기들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좋으면 다른 기기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호환을 해서, 아니면 그걸 돈 주고 팔든가 해가지고 호환성을 높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애플이 이런 식으로 하는 역사가 있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90년대 후반으로 가서 봐야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플이 다른 제조사들과 맥OS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맥킨토시의 복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나왔었어요. 맥킨토시 디자인을 베껴가지고 맥OS로 막 구동이 되니까 이게 애플한테는 엄청 큰 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애플은 다른 제조사들이랑 맺었었던 그런 맥OS 라이선스 계약을 다 폐기를 했어요. 이때부터 애플은 자신들만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폐쇄적으로 생태계를 만들면 장점이 있죠. 자기네들이 기기를 만들고 반도체 만들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쿵짝쿵짝 다 하니까 이거를 구동하는 시스템 사이에서 최적화라는 게 가능해요. 모든 것들을 수직 계열화해가지고 애플 생태계 안에서 다 해결을 하니까 외부 간섭이 되게 적고요. 그리고 흐름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쾌적해요. 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기랑 프로그램 같은 것들과 호환이 잘 안 되고 내려받기가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애플은 또 이거를 나름대로의 장점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하면은 개인정보나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준다, 그리고 운영상에 최적화를 시켜준다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꽤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요즘 세상에서는 개인정보 이슈가 되게 너무 크잖아요. 한때 구 페이스북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애플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자기들이 다 만들어냈으니까 보안 문제나 운영 최적화 같은 그런 문제들을요, 다 철저하게 자신들 안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플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애플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요, 애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팬덤이에요. 혹시 여러분 앱등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 같더라고요. 앱등이는 애플과 꼭등이의 합성어고요, 애플의 열성적인 팬을 낮춰가지고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애플의 팬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역사가 또 길어요. 역시 90년대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요, 그때는 맥킨토시 신봉자가 있었어요. 애플처럼 이렇게 열성팬을 광범위하게 보유한 제품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같은 거 보면요,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브랜드의 열성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대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팬층이 그렇게 광범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탄탄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고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조금 독특하고 특별한 기업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되게 잡스가 기여한 부분이 절대적이었다고 봐요. BBC 다큐멘터리에서는요, 애플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같은 걸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브레인 활동 같은 거를 뭐 MRI 찍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봤나 봐요. 근데 애플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소비자의 이렇게 브레인을 살펴보니까 이 브레인이 종교 신자가 성상을 봤을 때 그렇게 뇌 활성화되는 부위랑 거의 비슷했다라고 해요. 애플이 뭐 종교인 거죠. 애플교. 아이폰 이용자들 가운데서는요,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무려 60%에 달한다고 해요. 이번에 아이폰을 샀으면 다음번에도 아이폰을 또 살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는 거죠. 이렇게 애플은요, 열성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 많이 있어요. 제품을 시장에다가 딱 출시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소비해주는 고객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산 관리에 있어서는 수요 예측에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삼성의 폴더블 폰 있잖아요. Z 플립. 이거는 애플이 접히는 순간 끝난다. 애플은 이렇게 충성 고객층이 아주 탄탄해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위해 가지고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간 일종의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혁신이 없지는 않죠. 혁신은 계속되지만 그래도 워낙 이렇게 탄탄히 다져진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이 특별한 세 번째 이유는요, 애플의 압도적인 매출 점유율과 그리고 이익 점유율 때문이에요. 애플은 상품의 마진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애플의 영업이익률은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영업이익률의 거의 2.7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꽤 훌륭한 건데요. 애플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삼성은 스마트폰의 출하량만 놓고 보면요, 세계 1위거든요, 지금. 근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애플에 한참 떨어집니다.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19%고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7%예요. 삼성이 조금 더 높죠? 삼성이 애플보다 이렇게 좀 시장 점유율은 조금 더 높은데, 근데 스마트폰의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요, 이게 상황이 크게 역전이 돼요. 애플의 매출액 점유율은 44% 정도 되는데 삼성의 매출액 점유율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은 왜 나올까요? 이거는 애플이 프리미엄 고가폰을 많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군이 되게 다양해요. 특히 저가 제품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매출액 점유율이 애플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애플에 비해서 스마트폰 영업이익 점유율도 되게 낮아요. 영업이익률은 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수치인데요. 스마트폰 영업이익률 같은 걸 보면요, 그림으로 한번 제가 좀 그려봤는데 애플이 전체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거의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 25% 정도를 후발 업체들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의 영업 마진이 엄청나게 높죠. 이렇게 영업 마진율이 높은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장의 효율성이 엄청 높아서 그래요. 애플은 제품 생산을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스콘하고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애플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운영과 그리고 재고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플이 특별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애플이 특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수직 계열화에서 오는 운영의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애플만이 가진 팬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매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애플에는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저는 애플이 지금의 주가에서 한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냥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